인공지능, AI, 정말 충격적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김대식 교수님의 시각을 통해 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한번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AI를 20년 넘게 연구했지만 제 평생에 가능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하신 말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문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전례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딱 나왔을 때 교수님은 처음으로 기계와 대화라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한 50년, 아니 100년은 지나야 가능할 줄 알았던 공상과학이 그냥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크게 네 부분입니다. 먼저 AI가 무려 6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어떻게 우리와 대화할 수 있게 됐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AGI의 두 얼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력한 경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 바로 이 언어를 이해하기까지 정말 길고 긴 60년간의 실패의 역사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AI의 역사를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수십 년 동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가 최근에 갑자기 폭발해버렸거든요. 1956년에 처음 AI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의 목표는 되게 단순했어요. 세상을 보고, 듣고,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기계를 만들자. 초기에는 기계한테 세상의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고양이는 다리가 4개고 털이 있고 야옹하고 온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방식이요. 무려 60년 동안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기계는 끝까지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죠. 바로 여기서 진짜 게임의 판을 뒤집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2012년 제프리 힌튼 교수가 제안한 학습 기반 방식인데요. 이건 사람이 규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직접 배우게 하자는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의 수많은 고양이랑 강아지를 보면서 스스로 이게 고양이구나, 저게 강아지구나 하고 깨닫는 것처럼요. AI한테 방대한 데이터를 던져주고 그 안에서 스스로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게 한 겁니다. 인간의 뇌를 흉내낸 이 방식 덕분에 60년간 멈춰있던 AI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2017년에 구글이 개발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인간 언어의 보편적인 규칙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 규칙들을 컴퓨터에 넣어줘도 기계는 말을 못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챗 GPT는 달랐어요. 문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줬는데 수천억 개의 문장 데이터를 그냥 막 읽더니 그 안에서 스스로 언어의 규칙을 찾아내버린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도 찾아내지 못했던 언어의 깊은 규칙을 기계가 발견했다는 거. 이건 정말 인류 문명사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AI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는데 그럼 우리는 바로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죠. 김대식 교수님은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AI는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 설명서 수백 번 읽는다고 자전거 탈 수 있나요? 아니죠. 직접 올라타서 핸들도 흔들려 보고 몇 번 넘어져도 봐야 이 느낌이구나 하고 몸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AI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론만 파고들어선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딱 3가지를 제안하세요. 우리도 한번 넘어져 보라고요. 첫째, AI 에이전트를 써보세요. 이건 그냥 검색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주제로 자료 찾아서 요약하고 표로 정리해서 보고서 초안 만들어줘. 이렇게 시키면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둘째, AI로 코딩을 해보세요. 코딩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러버블 같은 툴에 들어가서 우리 집 고양이 사진으로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라고 말만 하면 5분 만에 뚝딱 게임이 만들어져요. 셋째, AI로 5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어 보세요. 누구나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제 몇십만 원만 있으면 AI로 내 가족 이야기, 내 꿈을 멋진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는 목표가 코딩 전문가나 영화 감독이 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과정을 직접 해보면서 AI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실수를 하네, 와,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직관을 얻는 게 핵심입니다. 자전거 중심 잡는 감각처럼 AI에 대한 감각을 몸에 익히는 거죠. 일단 그 직관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샘솟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미래로 한번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온 AGI, 범용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두 개의 극단적인 미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AGI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지금 쓰는 챗 GPT나 알파고는 특정 작업, 그러니까 대화나 바둑 하나만 잘하는 AI예요. 하지만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적인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말이죠, 이 AGI가 더 이상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측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5년, 김대식 교수님은 10년에서 20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10년, 20년. 금방이잖아요. AGI는 이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마주해야 할 아주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AGI가 온다는 건 우리 앞에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길이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한쪽은 실리콘밸리가 꿈꾸는 천국, 즉 유토피아입니다. AGI가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고 암을 정복하고 인류의 온갖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상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 길에는요, 소수의 기술 엘리트가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는 기본소득과 디지털 오락거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옥, 이른바 기술 봉건주의라는 디스토피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 봉건주의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를 하나 들어줍니다. 바로 2000년 전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랑 AGI 미래, 이거 한번 비교해두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이겨서 수많은 노예, 즉 공짜 노동력을 얻었어요. 이게 미래에 AI와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거랑 똑같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실업자가 넘쳐났고 로마는 폭동을 막기 위해 시민들한테 기본소득으로 공짜빵, 즉 공물을 나눠줬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랑 소름 돋게 똑같죠. 근데 일과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의 불만을 빵만으로 잠재울 순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뭘 제공했냐?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시합 같은 자극적인 서커스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 정책입니다. 이런 로마의 사례를 보면 AGI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기술 봉건주의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그림이 그려지죠. 맨 위에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0.001%의 초엘리트가 있고요. 그 밑에는 소수의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98%의 사람들은 그냥 국가나 거대 기업이 주는 기본소득이랑 재미있는 컨텐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 이런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더 이상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바뀐 것처럼 민주주의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의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를 아주 강렬한 비유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혹시 영화 아포칼립토 보셨나요? 그 마지막 장면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주인공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는 군인들한테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서 마침내 자유를 얻어요. 눈앞에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죠. 아, 이제 살았다, 모든 게 끝났다 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수평선 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배들, 바로 스페인 함대가 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수평선 위의 스페인 함대가 바로 AGI입니다. 그 함대가 나타나는 순간 주인공이 그동안 겪었던 생존의 문제나 부족 간의 싸움 같은 건 전부 다 사소하고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차원이 다른 변화가 닥친 거죠.
마찬가지로 AGI가 등장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그 배들이 이제 우리 모두의 눈에 보이는 수평선 위에 떠 있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무서움은요, 터미네이터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위하는, 너무나 현명한 부모가 된다는 게 진짜 위험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밤 11시에 치킨을 시키려고 해요. 그럼 AI가 제 건강 데이터를 싹 보더니 주인님, 지금 치킨보다는 샐러드가 어떠실까요? 하고 제안하는 거죠.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나중에는 저를 위해서 치킨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내 돈으로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자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자유, 실패할 자유, 바로 그 인간다운 자유를 박탈당하고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남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3가지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건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첫째, 최고의 AI 사용자가 되세요. 미래의 경쟁은 이제 인간 대 기계가 아닙니다. AI라는 도구를 나보다 훨씬 잘 쓰는 다른 인간과의 경쟁이 될 겁니다. 둘째, 노동보다 자본을 생각해야 합니다. AI가 웬만한 지적인 노동을 다 해주는 세상에 오면 월급의 가치는 떨어지고 AI와 로봇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질서는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념으로 싸우던 20세기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와 더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평선 위의 배들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